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지금 이제 수능 2교시 끝나는데요. 국어도 어렵게 나왔고 수학도 어렵게 나와서 역대급 불수능 중에 하나 들어갈 것 같은데, 지진 아래 불이 올라간 것처럼 꼭 엄청난 역대급 불수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질문을 보면요, 예비고 1 공부법을 질문하신 분이 많은데 조각조각 흩어져 있습니다. 블로그나 뭐 이런 데서 보면. 그 총정리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비고 1의 특징은 뭐냐면요, 6개월의 공백이에요. 기말고사부터 다음번 중간고사까지를 예비고 1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예비를 떼놓으면 이게 지금부터 고1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흑수저가 할 수 있는 이제 역전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대학 입학하는 거 돈 많으면 계속 취소하면 돼요. 과외하고. 저 취업시험 할 때요, 돈 많으면 계속 하면 돼요. 90 될 때까지. 근데 학교 다니면서 정상적으로 흑수저로 돈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성적을 올리고, 그렇죠, 요렇게 시간이 더 있는 게 아니고 돈이 더 있더라도 못하잖아요, 고등학교 안에서. 이 3년 동안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변수는 6입니다. 변화해야 되는 수. 자,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언제 고등학생이 될 것인지가 다 달라요. 중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학교 입학했는데 초등 같은 애들 많아요. 중학교 중간고사 보고도 그렇고, 중학교 여름방학 지나면 조금 이제 중딩 같기도 한데, 초등 같은 아이들 많아요.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중간고사 끝날 때까지 중딩 같은 애들 많아요. 거기다가 내가 중학교 때 날렸는데, 중학교 때는 96점 받았는데, 이런 추억에만 빠져있는 애도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고등학교 마인드를 만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 굉장히 힘든데 이거에 따라서 공부의 학습량이 3배에서 10배가 차이 납니다. 나는 지금부터 고등학생이다. 동의를 하시나요? 하는 퍼센트만큼 공부하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장래 희망인데, 제가 꿈이 없어요. 애도 녹화를 해놨는데, 일단 학과를 정하시고, 대략 어느 학과, 대학을 서열별로 이렇게 줄 세운 다음에, 내가 현재 이 점수면 이만큼 올려서 여기, 2단계에선 여기, 2단계에선 여기, 이렇게 정해놓으시면 되거든요. 순차적으로. 아니면 이 점수 되면 요 직업, 이 점수 되면 이 직업, 이 점수 되면 이 대학의 이 직업, 이렇게 정해놓으셔도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정해놓는데, 이렇게 계획만 짜면 뭐하나요?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천을 하는 중에, 이게 계획을 짜고 조언을 하더라도 조언이 안 돼요. 왜? 조언을 이렇게 했는데 본인의 지금 실천 능력이 요만큼이고 요만큼 했으면 이걸 쫓아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천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발전한 계획은 의미가 있지만, 그냥 계획을 쭉 짜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짜놓고 실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실천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최소 학습량이라고 해요. 수학은 하루에 밥 먹으면 무조건 90분을 했다. 뭐라고요? 최소 40분에서 90분. 밥 먹으면 무조건 90분을 했다. 아니면 너는 밥 먹으면 무조건 2시간을 했다. 밥, 수학 2시간. 밥, 수학 2시간. 아침 먹고 2시간. 점심 먹고 2시간. 저녁 먹고 2시간. 이게 최소 수업량, 공부량을. 이걸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보다 중요한 거는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를 고쳐줄 수는 있어도, 처음부터 자, 이렇게 짜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못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성적별로 고1 팁은, 지금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벌써 선행을 했습니다. 다 해왔기 때문에 1년 쭉쭉쭉쭉 수학 복습, 예습 복습을 하고 모의고사 다 풀고, 당연히 교과서도 다 풀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모의고사도 어느 정도 풀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모의고사 중심으로 수학 심화까지 그 범위를 계속 해버리시면 됩니다. 상위권. 자, 중위권은 1학기만 하고, 그죠? 모의고사까지 풀어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1학기 책 내용도 했는데 모의고사까지. 그런 다음에 모의고사 모르는 거를, 어려운 거를 확정해서 학교 다니면서 확인해야겠다, 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하위권은 1학기만 하는데 교과서 중심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욕심내시면 안 돼요. 교과서를 완벽하게 띄면 자습서나 모의고사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이 학생들은 모의고사 어려운 걸 다 풀고 심화를 해서 계속 트레이닝을 하시면 되고,
영어는 하위 거는 중3 과정을 복습해야지 1학년 거 나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중1, 2, 3을 다시 복습하시는 게 훨씬 낫고 수학은 중학총정리 있어요. 중학총정리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1학기 교과서 수준만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교육 계획을 짜는 게 안 되냐면 이렇게 성적에 따라서 첫 번째는 성적, 두 번째는 자기가 학습을 하는 학습의 습성, 습관, 방법, 습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본인이 투여할 시간에 따라서 그죠? 아니면 성적, 습관, 투여, 그 다음에 학습 조건, 과외를 하느냐, 학원을 가느냐, 뭐 자기도 학습을 가느냐, 뭐 하는 것들에 따라서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범한, 그 다음에 그 학생이 감당 능력이 있느냐, 많이 스트레스를 주고 그러면 특히 공부하는 속도는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계획 짜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계획을 사람들이 짜라고 그러는데 안 짜져요. 그 전문가가 진단을 해갖고 짜주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 같은 거 막 성황하면서 이거 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짜주면 뭐예요? 짜주려면 본인이 하고 있어야 정확하게 짜줘요. 본인이 하고 있는 걸로 계량해주면 굉장히 정확한 방법을 보여주는데 이거를 하나를 짜주잖아요. 이거에 맞춰서 걔가 이게 돼가? 아니요. 아니면 얘는 학원에서는 나를 보고 이렇게 짜줬는데 더 할 수 있는데 못 할 수도 있잖아. 결국은 본인이 짜줘야 되고 공통적으로 어쨌든 모의고사도 경험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신 시험 문제에 모의고사 작년도 재작년도 어느 학교는 4년치 모의고사를 출제를 합니다. 중간고사. 예를 들어서 3월 모의고사는 출제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를 한 번쯤은 봐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또 시간 관리를 해야 돼요. 스터디 플래너 비슷한 유형 어떤 걸 찾아서 저는 학습 누적 기록부를 권하는데 적어야 돼요. 적어보고. 국어 기초 이론, 기초 용어, 기초 이론, 이게 신입생 국어 이런 거 한 권 사갖고 다 자세히 풀어보면 되고 영어 단어는 계속, 수학의 교과서 문제는 계속. 자, 아무리 안 했어도 요 세 개는 했어야 돼요. 이게 최소예요, 최소. 이거를 꾸준하게 다 하고, 이걸 다 했어. 중위권, 상위권은. 상위권은 다 했어. 중위권은 이거 하고 있고, 하위권은 하나도 안 했어. 이 차이예요. 자, 뭐라고요? 하위권은 하나도 안 했고, 중위권은 이거 하고 있고, 상위권은 벌써 다 했다. 이게 상중하 차이예요. 자, 이건 뭐라고요? 하위권은 이걸 외워야 한다고 외우고, 중위권은 이거를 뭐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가끔가다 외우고, 상위권은 이걸 꾸준히 외워요. 그 차이예요. 그러면 하위권은 기초론이 있는지도 모르고 중위권은 그거를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상위권은 그걸 벌써 다 공부하고 있어요. 끝났어. 이해되세요? 네. 자, 공부법. 인강 듣는 법도 등급에 따라마다 다 다르고 그죠? 등급이 오르면 공부 방법도 또 변화를 줘야 돼요. 하위권하고 중위권, 상위권 공부 방법이 또 달라요. 학습의 점수가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공부 방법도 여기에 공부 방법과 여기는 다 달라요. 넘어가게 하는 방법이. 이 누적돼서 이걸 다 해요. 이 상위권 애들은. 이걸 다 해버려요. 그런데 이걸 빨리 할 뿐이에요. 빨리.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초상위권은 뭐라고요? 이거를 뭐라고요? 빠르게. 이게 A, B, C, D면 얘는 A면 얘는 A 다 하고 B. 얘는 A 다 하고 B 다 하고 C. 이렇게 돼 있어요. A 다 하고 B 다 하고 C 다 하고 D. 그죠? 그래서 공부법도 체크하고 점검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다 이것저것 다 복잡해서 난 모르겠다. 그럼 수학만 집중해도 성공한 겁니다. 하루에 15시간씩 수학만 풀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이게 대박의 전제 조건이에요. 자, 다른 것은 노력하면 다 어디까지 올라가면 수학 점수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수학 점수의 한계가 자기 평균의 한계예요. 자, 수학은 못하는데 나머지 전체를 올려도 수학만큼밖에 대학 못 가요. 제가 말하는 건 뭐라고요? 수학 점수의 한계가 대학의 한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만 집중해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수학만 집중해서 스펙도 하나도 안 따고 수학만 다 하면 고3 때 나머지 과목 영어 수업 열심히 듣고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전제하에서 정시만 노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물론 서울대는 안 되죠. 이해되세요? 근데 연고대는 가능합니다.
자, 과목별 공부법에서 국어는 좀 많이 달라는 게 비문학의 경험, 문장 구조, 비문학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배워야 되는구나. 필수 시험 용어도 다 띄어야 돼요. 시험 용어가 있고 핵심 용어가 있고. 그러니까 좀 나아가서 심화할 애들은 기본 문법을 하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영어 문법을 할 때도 도움되고 국어 모의고사에서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법을 한 번쯤 끝내주는 건 괜찮아요. 특강으로. 자, 수학은 상위권은 선행하는 거고 후위권일수록 복습하는 겁니다. 중학교 3학년 거. 중학교 거 안 하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고등학교 거에 이렇게 70% 이만큼은 중학교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학교 거를 하나, 고등학교 거를 하나, 고등학교는 30%가 추가해요. 이게 기본이고 거기다가 중위권 30, 상위권 30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해됐나요? 이거 기본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교과서 수준으로 배우는 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3, 6, 9 중학교 거를 하는 것은 고등학교 거 40%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복습이라는 복습을 해야 돼요. 중위권 이상이라면 도형을 파일로 되어 있는 걸 총정리를 한번 해줘야 돼요. 모의고사 이게 맨날 나오니까. 왜? 고등학교 때는 이게 함수 중심이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중위권 넘어가면 문제를 어떻게 끊어서 읽어야 되는지를 해야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정리돼. 공식을 다 정리해서 이걸 추가로 사이사이에 틀린 걸 쓸 수 있고 암기할 수 있는 공식 추가 암기 노트 뭐 이런 거, 개념 정리 추가할 수 있는 암기 노트, 개념 정리 암기 노트를 만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어는 어법을 정리해야 되는데 기본 문법 노트를 한 권쯤 만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법을 틀린 걸 계속 여기다 누적해서 만들지. 자, 이거 한번 써봤죠? 네. 이거 수학, 이거 개념 정리해갖고 쓰라고 했는데 아직 안 했죠? 네. 공식은 다 줬는데? 네. 자, 영어에서 빈칸 채우기 문제를 보면, 어느 식으로, 어떤 식으로 모의고사를 공부해야 되는지가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천일문에 있는 문장을 완벽하게 직독직해를 하면서, 천일문 정도는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직독직해의 수준이 다 달라요. 이걸 심화를 하고, 이 독해 속도를 점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위권은. 하위권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독해하면서 꾸준하게 독해 속도를 올리려고 노력하면서 문법 노트 정리가 완성되면 중위권 이상, 이걸 안 쓰면 뭐라고? 하위권, 중위권 이하. 이해되세요? 네. 자, 중위권 상위권 가라는 건 이거 도형 정리를 할 정도의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해되세요? 네. 여기는 중위권 상위권을 가르는 정도는 이 비문학을 꾸준히 하느냐 안 하느냐. 자, 탐구는 공통인데 교과서를 읽어보고 한 3회독, 5회독 정도로 하면서 모르는 용어들은 다 해석하고 나가는 게 도움이 될 듯해요. 다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습 누적 기록부. 제가 20년 동안 교육하면서 딱 이거 하나만 한 동영상이 있는데 20년 동안 학습 누적 기록부 한 개면 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인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내신을 올인해야 돼요. 내신 올인. 그 다음에 수능을 보조를 해야 돼요. 왜요? 내신에 수능형 문제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논술로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럼 논술을 써가지고 한 3편 정도 써가지고 이게 이 상담하러 가면 몇 퍼센트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서너 군데 가면 딱 일치하는 퍼센트가 나오는데 가능성이 안 되는 애도 있어요. 논술이. 자, 하위권은 저라면 그래요. 하위권은 기타 과목 문제 공부하셔야 돼요. 왜? 영수 잡아도 몰라요. 그럼 공부 습관이라도 길러야지. 안 그래요? 그렇죠. 당연히 영수 하지만 중위권은 영수만 대박을 놀려면 영수만 하겠어요. 저한테. 상위권은 전 과목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요? 그래야 내신 맞아요. 내신 올인이니까. 자, 공부도 배우는 것, 학원이든 인강이든 뭐든 배우는 것과 자습의 비율을 공부가 3, 이걸 7, 30% 70%로 해야 됩니다. 요 비율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시간 학원 수업하면 7시간 이상 해야 돼요. 자, 공부법을 보되 공부법에 너무 심취하지 마세요. 공부법일 뿐이에요. 이거 실천을 해야 가능한 거지. 이게
텔레비전 본다고 저쪽에서 누가 댄스 잘 춘다고 계속 그것만 본다고 아 댄스 저렇게 추는구나 알면 댄스 잘 춰? 아니요. 그러니까 공부법을 보되 그러니까 안 보면 맨날 공부법 보긴 하니까 요번 기회를 통해서 보되 공부법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나 같으면 차라리 중간고사 범위를 50독 하겠다고 생각하겠다. 50독 20독이면 만점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시간이야. 중간고사를 50독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박을 바랄 수 있겠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50독을 해서 내가 평균이 40점짜리인데 만약에 90점을 맞았어. 그러면 기말도 85점은 맞아. 땜빵이 돼. 그러면 또 여름방학 또 중간고사 50독에. 이런 각오로 해야 된다. 고등학교는 벼락치기가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상위권은 아주 상위권은 중간고사 2주 준비해야 되지만 그죠? 1등급이 2주예요. 그러면 1등급 떨어질 때마다 한 주씩 늘어나야 돼요. 2등급은 3주, 3등급은 4주, 4등급은 5주 이렇게 늘어나야 돼요. 이것도 평소에 공부를 하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내신만 생각하는 기간이 이렇다는 거야. 논리 추리력, 논리적으로 추리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개념 단순하게 외워서 소용없다는 거 심화하고 문제풀이해서 적용하는 연습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개념만 나와. 고등학생들이 그래. 걷는 법을 가르쳐준 다음에 100m를 5초에 뛰어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뛰어보고 연습을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와.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연습량에 달려있다고. 연습을 하면서 오답이 되면 요거를 정리까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연습할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분량이 많아서 방학 동안에 더 빨리 더 많이 이걸 연습을 해서 지금 현재 자신이 공부하는 속도에 그죠? 속도를 체크해 보면 얘를 쫙 줘. 수학을 주고 몇 문제나 푸나 하루 동안 국어를 주고 몇 문제 푸나 영어를 주고 얼마나 푸나 그래서 이 속도를 보면 등급이 저절로 나와. 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속도의 차이가 뭐라고요? 성적의 차이라고. 사람들이 그래. 양치기 하지 말고 개념을 이해하라고. 야, 양치기를 했던 애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진로 넘어가는 거야. 그 양질의 공부법이야. 양이 충분해야 진로 되는 거야. 양이 충분하다 함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밥 먹고 3시간, 밥 먹고 3시간, 밥 먹고 3시간을 공부를 하고 있다. 항상. 그치? 수학 문제를 푸는 게 항상 넉넉하다. 일정 수준. 안 하는 건 아니네. 그래서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다. 그랬을 때 집중해서 더 질적인 걸로 넘어가고 집중해서 양을 너무 많이 했다. 50개를 했다. 그러면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거야. 용어와 교과서 정도는 해결해야 돼. 용어. 학습 용어. 인터넷에 봐도 굉장히 많고 그렇거든. 용어하고 교과서는 10회독 이상 읽어가지고 계속 읽을수록 빨라지거든. 미리 다 읽어놔야 돼. 그래야 시험 기간에 문제를 풀 수 있어.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이나 고등학교도 자습서 있고 자습서 교과서가 있고 자습서가 있어. 자습서 요 교과서 설명한 거 요거를 문제만 전문적으로 하는 평가 문제집이 있어. 그 다음에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다른 교과서와 같이 설명한 참고서가 있어.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공부를 할 수 있는 개념서가 있어. 센. 그 다음에 이 개념서를 달성할 수 있는 문제지. 센 이런 거. 이건 개념 원리. 이건 센. 그 다음에 뭐 블랙벨, 신호등 이렇게. 이게 뭐라고? 열몇 종류야. 단계별로. 이걸 하려면 뭐라고? 전화기 반납하셔야 됩니다. 고등학생이 핸드폰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전화기 반납하셔야 돼요. 이거를 보고 저는 얘가 공부를 짝짝같이 절실하구나 안 절실하구나 요걸 보고 파악합니다. 전화 반납이 안 와도 됐네. 절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많이 하니까 많이만 해서 정리되지 않으면 선행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노트 정리를 하든지 요약 정리를 하든지 암기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권하는 건 이 방학 기간 중에 한 1월달이나 2월달에 시험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고등학교 시험처럼 4일 연달아서 하루에 2과목씩 고등시험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중학교랑 시험은 같지만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객관적으로 중간고사에 몇 점을 나올지 피부로 한번 느껴보셔야 나머지 기간에 또 달라집니다. 됐나요? 네. 자, 보니까 고1 공부를 한다면서 뭐 학습 캠프를 많이 가요. 뭐 72시간이면 3일 동안 하는 거거든요. 그죠? 며칠인가? 맞나? 72시간이면 24로 나누면 3일. 3일 동안 해서 공부 방법 잠깐 듣는데 계획 짜고 심리적인 가치, 동기유발은 돼요. 근데 동기유발을 넘어서 뭘 만들어야 돼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습관. 동기유발 계속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캠프, 그러니까 동아쌤은 어떻게 해요? 아침에 10시부터 저녁에 10시까지 언제요? 하루도 안 쉬고 21일씩 한 번, 두 번. 방학 동안 이렇게 2번 하잖아. 그렇죠. 그 사이도 뭐라고? 특강하고. 프로그램이 있어. 프로그램. 아이들 뭐 상황 분석, 애들 뭐 성적 분석 이렇게 하죠. 한 번쯤은 해야지. 아이들. 근데 이게 프로그램으로 상황 분석은 시험 봤을 때, 이런 시험 봤을 때가 가능한 거고, 거기 학원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뭐 테스트를 이렇게 보면 또 이게 뭐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쉬는 기간이니까, 시험 볼 때 아니면.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단계별 목표를 정해야 돼요. 점수를 현실적으로. 그러면서 항상 초과 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학 전에, 맞아요? 방학 전에 한번 목표, 1월달 목표, 2월달 목표, 3월 목표, 4월 목표, 시험기간 목표 이렇게. 그럼 몇 단계가 큰 덩어리로? 1, 2, 3, 4, 5 대략 6단계 정도 되죠? 네. 근데 한 달이 30일이니까 대개 22일 정도씩, 조금 1월달 넘어가기도 하고 2월달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네. 21일씩 3주씩 회전법으로 해갖고 21일 공부하고 하루 쉬고 뭐 이런 식으로 21일씩 회전하면서 뭐라고? 이 목표, 이때 점수 목표, 이때 점수 목표 이렇게 짜고 대략적으로 짜놓은 다음에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자세히 짜고 한번 해보고 고쳐서 또 다시 여기서 잠깐 또 생각해보고 이거 다시 짜고 한번 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짜고 이렇게 해나가요. 자, 어쨌든 본인의 집에다 독서실 책상을 놓던 벽에다가 큰 칠판 한쪽 벽을 거의 칠판으로 딱 싸가지고 서서 졸릴 때마다 쓰면서 공부하게 하던. 그래서 저기 칠판 있는 방 있죠? 네. 그 다음에 권하는 건 듣기 평가 모의고사 3회부를 암기해보세요. 통째로 여러 번 들어서 암기를 해야 듣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패턴을 알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덜 받게. 그러니까 권장은 과외나 이런 걸 할 때 공부를 해요. 책을 보고 풀고 해서 모르는 걸 전부 다 써요, 책에다가. 그런 다음에 책을 다 정리해서 질문과에 책 한 권을 통째로 해주세요. 틀린 것만, 질문만. 이런 게 제일 효율적인데. 공부도. 과외를 받으려면 나 같으면 이렇게 시키는데. 무대뽀로 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 고등교육의 연관성으로 봤을 때요, 통합과학하고 이제 통합사회 같은 것도 나오는데, 중등 복습해야 돼, 하위권은. 용어라도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 그런 다음에 여러 번 읽어놓고 가고, 그죠? 나중에 요거에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나중에 지나가서 봐야 되는 상황일 테고. 어떤 학생이 그래, 문학은 어떻게 해요? 독서는 어떻게 해요? 18종 참고서에는 문학만 여러 번 읽어. 독서를 이걸로 하는 거야. 어떤 애가 물어봐. 반배치고사는 어떻게 할까요? 넌 전교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 특수반에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려면 공부하고, 안 그러려면 뭐라고? 고등학교 것만 해야지. 나머지는 의미 없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복부를 보긴. 성적으로 치는 것도 아니고. 됐나요? 네. 대입진로 계획에서 3년 계획을 대략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대략적으로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몇 점이면 뭐 이렇게 점수별로. 왜? 성적에 따라 다르잖아. 행복이 성적순이요, 고등학생은. 그렇죠. 인생은 아니요. 공부가 순이 아니요, 인생은. 근데 학생은 직업이 공부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내가 몇 점이면 현재 뭐 어디 이렇게 정해놓는 거, 단계적으로 정해놓는 건 나쁘지 않다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년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지나가는지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보던 아니면 보던 1년은 몇 월 달에 뭐 하고 몇 월 달에 뭐 하고 홈페이지에 있어. 고등학교 홈페이지. 그래서 고등학교 홈페이지라도 좀 방문해서 봐야지. 아, 이런 시험 보고 시험 문제도 올려져 있고 막 그렇거든.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어떤 애가 스펙 물어봐. 스펙 어떻게 해요? 학생부 할래? 아니 1학기 내신 보고 내신은 스펙이 필요 없어. 점수가 나쁘면. 학생부 관리 필요 없어. 점수가 나쁘면.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 내 생각엔 어디까지? 한 3등급 이상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2등급 됐는데 내 능력으로는 뻑뻑해. 주변에 잘하는 애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스펙 관리해도 돼. 올릴 수 있는 내신을 다 맞고. 뭐만 공신이라고? 내신 점수만 공신이요. 나머지는 수행평가 열심히 하고 시키는 거 조금씩만 하면 돼. 시간 조금 드는 것만 해. 스펙. 대회도 시간 조금 들고 간단히 독후감 써서 낼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짧은 시간에. 근데 나는 독후감 쓰는 시간에 오래 걸려도 하지 마. 다 내신만 해야 돼. 큰 전략은 책자로 세우는 거야. 책자. 자, 내가 이 책을 보고 이 책을 띄고 이 책을 띄고 이렇게 돼 있어. 이 책을 띄고 이렇게 띄잖아 책을. 그럼 등급이 올라. 보는 책이 등급마다 달라. 왜? 내가 그랬잖아. 속도로 요만큼밖에 못 따. 개념 원리밖에 못해. 애들이 여기밖에 못하고 이렇게 못하고 뭐라고? 성적에 따라서 능력이 요만큼밖에 못 풀고 여기밖에 못 풀고 요만큼밖에 못 푼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몇 문제를 풀었는지 학습량을 딱 보면 점수가 나와. 학습량 플러스 학습량이 속도지. 네. 네? 학습량 플러스 시간. 시간이 학습량이지. 시간으로 안 달아도 돼. 총 몇 문제. 오늘 내가 총 몇 문제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딱 나온단 말이지. 그 책자를 계획을 짜서 몇 월 달엔 이 1템포에서는 무슨 책 풀고 무슨 책 풀고 그 짜면 뭐해. 그때까지 공부를 안 하면 이 능력이 안 되면 이 책 못 푸는데. 그래도 이 책을 언제 끝날지. 내가 내 유튜브 보면 목차 공부법이 있는데 목차에다가 시간 계획은 짜가지고 이만큼씩 풀어갖고 이만큼은 끝내자. 이렇게 계획을 해야 억지로라도 열심히 노력하지. 그냥 오늘 수학 공부해갖고 몇 문제 풀고 그럼 끝이야? 너 지금 그러잖아. 그렇죠, 네. 그럼 계획이 뭐예요? 언제 끝낼 거? 책에 목차에 대해서 써놓을 거 아니요. 그래야 다음 책을 선정하고 또 책으로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책이 올라가는 단계가 이게 내가 생각에 한 10단계 정도 돼.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1등급씩 올라. 그 첫 단계가 교과서요. 그럼 나머지 단계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 짜는구나. 아니 계획을 짜라는 게 아니라 이 책에 대한 계획 언제 끝내려고? 언제까지 풀으려고? 누적 기록부 써가지고 알잖아 이제는. 몇 문제씩 풀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럼 이게 언제 끝나니? 그럼 몰라요 해봐야죠. 아니 그러면 실력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 다음 단계 뭐 나가고 뭐 나가고 뭐 나가고. 그럼 이 책은 언제 끝나니? 한번 해볼게요. 그러다가 얼마큼 걸리겠습니다 쌤. 얼마큼 걸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력이 늘은 거 아니야? 이 책과 이 책은 수준이 다른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예비고일 이거 전체 들으니까 느낌이 뭐야? 뭐부터 해야 돼? 일단은 그 책 기간을 좀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기간을 좀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책 한 권에다 써 정하면 되고 전체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계획? 계획 아니요. 계획 짜면 뭐해 못 지킨다고 했잖아. 실천? 실천하는데 뭘 실천해야 돼? 실천해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꾸준함. 그래 어떤 걸 공부해야 돼 그래서 수학? 그래 수학 실천하는데 수학을 하면 돼. 네. 그것도 꾸준한 것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점점 더 발전해야죠. 빨라져야 돼. 네. 그러니까 저기 고1 공부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여러 가지 과목별로 다 있는데 다 아무것도 안 하면 뭐만 한다고? 수학만 한다고 수학만. 수학을 해나가는데 나머지가 조금씩 할 여유가 있다. 수학만 하기 귀찮으니까 수학하고 이 사이에 기타 과목하고 수학하고 이렇게. 그럼 아침 먹고 수학하고 기타 과목 조금 하고 수학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왜? 하고 있기는 한데 좀 더 열심히 공부하다가 지치면 그냥 동영상 보잖아. 네. 그게 아니라 수학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때 동영상 보고 수학하고 수학하고
이때 다른 영어나 조금 다른 거 하고 과학하고 또 수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학하기 전에는 몰빵으로 과학만 하고 몰빵으로 수학하다가 월빵으로 영어 하다가 귀찮은 거 아니요? 이해되세요? 네. 아니 대학은 뭐가 보내죠? 수학. 연봉은 영어지만 직장에서 돈 버는 건 영어지만 대학은 수학이 보내주잖아. 그럼 예비고일 대학 가려고 고등학교를 간다고 쳤을 때 그지? 뭐 해야 된다고? 수학을 중심으로 그지? 내신을 언젠가는 뭐라고? 대박을 쳐야 된다는 거고 다 빼고 지금부터 뭐라고? 어떻게든 중간고사를 50번 반복해서 할 계획을 짜게 되면 누구나 변하잖아.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 실력 산다고 생각. 아니요. 중간고사를 어떻게든 마친다고. 어떻게든 해결한다고. 라고 생각을 하고 진전을 해나가야지. 그래야 변하지. 목표가 뚜렷해야지. 자, 이렇게 하고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강조한 거는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다 여기도 뭐라고요? 다 여기도 대입 진로도 문제고 뭐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내신 중간고사 내신이 어느 정도 돼야 6개월 후에 중간고사 내신이 돼야 이 진로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 그죠? 중간고사 아니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 이것도 중간고사에서 독서를 넓게 읽으면 좋아? 아니요. 정해지면 그것만 하는데 이 문학에 나오는 기본 이론들 중간고사 사이사이에 나오는 이론들이 있어. 그거 보느라고. 이것도 뭐라고? 중간고사의 용어, 복습, 아니면 문제. 사회과학 상위권은 다 문제 풀고 가야 돼. 왜 그런지 알아? 개념을 하잖아. 그 개념을 응용해서 적용하는 게 더 어려워. 개념만 하면 40점 나와. 그래서 문제까지 다 풀고 가야 돼. 통합사회, 통합과학. 상위권은. 그래서 상위권은 내신 전쟁이니까 올 과목. 중위권은 속도가 안 돼. 능력이 안 되니까 수학하고 영어만. 하위권은 어차피 공부하는 습관도 안 들었으니까 기타 과목이라도 계속 읽어갖고 앉아있는 습관이라도 들이고 수학 교과서라도 달달달달 외우고 가야지. 뭐 뻔하거든 공부하는 방법이. 복잡하게 하는데 목표는 뭐라고? 6개월 후에 중간고사라고. 그때 어떤 단추를 끼느냐에 따라서 첫 단추에서 버텨낸다고. 첫 단추를 끼면 그때부터 버텨낸다고. 버틴 다음에 여름방학 때 또 응급하게 또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중간고사에 몇 점이 나올 것인지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계획을 수준하고 그 중간고사의 점수 100점, 90점을 목표로 계속 시험 볼 때마다 21일 세트를 할 때마다 한 세트마다 계속 올려가야 되는 거요. 마치 6개월 후에 중간고사가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처럼. 알겠어요? 네. 질문?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